한국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1대 기로에 서 있고요. 미국도 절박했는데 정말 절박했거든요. 2024년 대선 때. 그때는 정말 그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은 미국을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인들도 정말로.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처지였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분들 만나면 다 미국 가고 싶다, 뭐 다른 국가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위기가 곧 기회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저도 옛날부터 계속 팔로우 했잖아요. 뭐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부정선거 메카라는 거는 아마 제가 특종으로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알렸던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포렌직 그 부정선거. 자, 그래서 그 답은 이제 포렌직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렇게 둘러싼 논란이 이제 계속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잠깐 이거 좀 영상 몇 개만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벌써 이게 금방 이제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예,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예?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게 올린 건데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누가 제일 많습니까? 이거 보세요. 자리가 없어 이재명은. 예? 한 사람 여기 댓글이 그러네요. 이재명 빼주세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음. 이게 딱 국민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전산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숫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무슨 숫자를 믿어야 합니까? 결국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참관인을 두고 관리관이 날인하고 투표함에 봉인하고 이송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개표 참관하고 전자 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전산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전국 어느 한 곳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은 핵심 증거인 메신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의 법원까지 이제 다 한 몸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느닷없이 전자투표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전자 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예, 뜬금포 맞죠? 뜬금포, 완전한 뜬금포입니다. 뭐 전자 개표? 그러니까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단순한 행정착오다, 뭐 선관위, 부실관계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증거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건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건 다 조작됐고 지난 선거들 다 가짜 당선자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속 바보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이슈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정치인들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선관위 서버를 열어야겠죠. 서버를. 그래서 핵심 증거는 선거 관리 전산망 내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서버를 확보했다고 해서 진실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그 다음에 로그 기록, 프로그램 구조하고 알고리즘,
접속 이력하고 변경 내역까지 전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표까지 한 표 마지막 한 표까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는지, 내부 관리자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또 관리자 권한이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됐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삭제된 로그를 복구하고 수백만 줄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력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일반 검사하고 수사관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해킹 전문 그런 그 전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선거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는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야겠죠.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엑기스 인물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특검 한 사람을 임명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은 법률가가 해석하지만 서버는 기술자가 분석합니다. 특검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가들 분석을 받아들일 역량도 없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놓고도 핵심 증거를 놓칠 수 있고 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일부 실무자들 단순 과실만 문제 삼은 채 이렇게 사건을 봉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그 계약 관계도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거관리 핵심 프로그램 누가 개발했습니까? 한국에 지금 선거 시스템 굉장히 문제 많잖아요. 뭐 한텔도 문제 많다고 그러고 미르도 다른 국가들 뭐 콩고나 이라크가 써가지고 거기도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체가 유지 보수를 맡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텔 등등 뭐 더 있으면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업체가 유지 보수를 맡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또 누가 했는지, 또 관리자 계정은 몇 개였고 누가 사용했는지, 외부 업체 직원이 선관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접속했다면 그 기록은 또 모두 남아있는지, 예? 로그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압수수색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 말만 해놓고서는 지금 분노가 끌어올린 국민들 막지 못합니다. 예,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는 앞으로 보안 사항이다, 뭐 선거 기밀이다, 국가 중요 시설이다, 프로그램은 업체 영업 비밀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성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 있어서 그냥 모든 걸 특검팀이건 그 서버 조사팀이건 어디도 못 가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수시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뭐 기밀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안 돼요. 이제는 그 2판 4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 신뢰가 걸린 문제에서 영업비밀이 진상규명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정치인이나 일반 수사관이 아닌 보안 자격하고 책임을 갖춘 독립적인 그런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에는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본 서버 이미지를 보존하고 복제본을 이용한 이중 포렌식을 실시해야 하고요. 로그 기록을 전수 분석하고 전산 유지, 보수 계약과 외부 업체 접근 이력까지 싹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여기서 빈틈이 있으면 안 돼. 빈틈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도 이 이슈에서만큼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부정선거 외쳤던 사람들 얼마나 음모론자로 몰렸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 음모론자로 몰리고 이런 부정선거 이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다 사실로 드러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증거 보존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고요. 원본 장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압수됐고 어떻게 복제됐는지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란 건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된 거고, 요 부분은 아니다. 아닌 거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해봤는데 이 동네는 아니더라.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한 데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절대 소수인 것 같지만 거의 대다수는 저는 이게 부정선거가 저는 만연해 있는 국가라고 봅니다. 부정선거 왕국이에요, 정말 한국은. 그래서 서버 검증, 이걸 거부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떳떳하다면 서버 포렌식을 피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몇 명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에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불신을 더욱 키우느냐를 결정할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말로 변명하지 않죠. 접속 기록하고 변경 이력, 소스 코드하고 데이터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 보여줄 겁니다. 정치권이 결론을 정할 게 아니라 증거가 결론을 내려야겠죠. 증거로 결론 내리면 되죠. 정치권이 야 니네 이재명 말을 어떻게 밀어?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 그리고 그 국힘당의 그런 라이노들 위장 우파들이 야 이거 다 없어 알고 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 니네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못 믿지. 이놈들이. 우리는 누구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기술자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등등 그런 지금 정의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정의파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높은 점수를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몇 달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 진영은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되고 다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결집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일부 우파들이 자꾸 장동혁 대표 깠을 때 제가 비판한 거예요. 그분들을. 그 비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2달도 안 남았고 3달도 안 남았고 미국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선관위 해명문이 아니라 서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보면은 전북의 양정입니다. 자, 비켜주세요. 또 좋은다. 네. 자, 제가 지금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얘기들 이런 거는 좀 따로 해야겠네요.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이재명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브라질에서 벌어진 이 사건도 이제 정말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이재명이 이제 브라질을 이제 국빈 방문해서 룰라하고 정상회담 하지 않았을까? 둘 다 이제 급진 좌파 극좌파들인데 극좌파 둘이 만난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괜찮죠 지금? 예, 제가 말이 좀 울렸죠.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도 정말 참 짜증나게 하는데 최근 이제 국빈 방문했죠. 룰라하고 만났는데 둘 다 이제 급진 좌파고 사기 선거로 당선했어요. 저는 룰라도 부정 선거로 당선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대표적인 부정 선거 국가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브라질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요 국가들이 이제 거의 트로이카 부정 선거 트로이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룰라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 전자투표 신뢰성 그리고 종교 표현 자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룰라 정부가 이들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룰라 정부는 미국이 브라질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니까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걸 싫다는 거죠. 예.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부실 문제가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마 미셸 스틸 대사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있는 선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좀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상하다. 그리고 X를 많이 확인하는 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 알죠. 한국 이슈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고든창도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그거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든창을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산 조작 부정선거가 다 드러난 마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국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하필이면 미국하고 선거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룰라하고 이렇게 밀착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니까 그 건달 같은 놈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하고 이렇게 어울린다고. 그래서 룰라 정부가 미국 관리들 입국을 막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브라질처럼 주권 침해하고 뭐 내정 간섭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외부 검증 요구를 차단하려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관심이 이제 높아질 거예요. 지금 마이클 랜델 그 부정선거 전문가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미국에서. 그리고 마이클 랜델이 미네소타 연방 상원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고 마이클 랜델 미네소타 그 상원의원이 되면 그것도 이제 이슈가 커질 수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한국 선거 전문가예요. 한국에서 그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 6천여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고 한 게 마이클 린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대한 그런 외국 세력 개입 그리고 전자투표 시스템 문제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브라질 다음으로 한국 선거 시스템에도 관심을 크게 가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미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국은 원래는 이제 요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방국인데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우방국이 이제 아니구나. 쿠팡한테 하는 거 뭐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백악관 그리고 연방 상하원이 다 같이 느끼고 있고 이건 비단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원들도 느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만약 중국이나 다른 외국 세력이 한국 전산망하고 선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이건 한국 국내 정치만 문제가 아닌 거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주한미군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국무부 또는 다른 관계기관 관리들을 한국에 보내서 선거 시스템과 중국 영향력 문제를 확인하려 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확인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럼 투명하게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룰라 정부처럼 내정 간섭이다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글지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너네가 이거 그렇게 쿠팡도 그렇다고 이것까지도 못하게 너네 진짜 나쁜 놈이야. 적국할래 그냥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전자투표와 선거관리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숨길 이유가 없겠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국제적인 그런 검증까지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국제적인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은 문제국가고 민주주의 불량 국가예요. 지금 선거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검증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브라질에서 이렇게 시작된 트럼프 정부 선거 투명성 압박이 한국으로 저는 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룰라 간 둘이 두 건달끼리 그 밀착은 경제 외교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오늘이 이제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거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 파우치 얘기는 내일 해야겠네요. 파우치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쁜 놈인데 걔도. 자, 제니퍼 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디랴님 감사합니다. 요즘 국내 우파에서 양아치 레카 변호견 사기꾼들이 해를 끼치고 있어 이곳 참석이 뜸했네요. 죄송. 예, 감사합니다. 소망님 멤버 해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멤버끼리 대화 나눴는데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곧 할게요. 이번 주는 좀 거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할까요? 예. 제가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님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